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겨울 서울 연남동의 한 골목.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즐비한 거리 끝자락에 낡은 간판 하나가 겨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행복치킨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곳을 20년 넘게 지켜온 주인은 올해 62인 김순자 할머니와 65인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 노부부에게 코로나19는 너무나 잔인한 시련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녁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밀린 월세만 석 달. 오늘도 할아버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죠? 집주인 아저씨가 이번 주까지는 꼭 내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을 지켜온 가게를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건가?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바닥났고 하루하루 남은 재료를 아껴가며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코로나가 끝나면. 할아버지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거른 채 둘은 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29이었던 아들 박준호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치킨 한 마리만 싸주세요.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직원들이랑 먹으려고요. 그래, 제일 맛있게 만들어줄게. 역시 우리 아버지 치킨이 최고예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큰 가게 차려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치킨을 튀길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들이 사랑했던 곳이니까. 그날 밤 9시 30분. 할아버지는 가게 문 앞에 나와 차가운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 마치 자신들의 앞날 같았습니다. 하늘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호야, 아빠가 너무 힘들구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아, 저기 봐. 치킨집이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자 두 명의 소년이 손을 꼭 잡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패딩 점퍼. 형으로 보이는 13살 정도의 소년은 한 손에 구겨진 지폐를 꼭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9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넘어지면 안 돼. 형아. 진짜 치킨 먹을 수 있어? 진짜? 응. 형이 약속했잖아. 오늘은 꼭 치킨 먹자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아들이 동생 손을 잡고 걷던 모습 같았습니다. 소년들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형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 5,0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치킨 한 마리만 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눈빛. 할아버지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메뉴판에는 제일 싼 치킨도 1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아이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들어와라. 할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진짜요?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야.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소년을 보고 할머니는 곧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제대로 해주고 싶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월세를 낼 돈도 없는 처지였지만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좋은 닭으로 해줘요. 그리고 밥이랑 국도 좀 차려줘요. 그래야겠소. 형제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낡은 벽지. 하지만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형아, 여기 진짜 따뜻하다.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해. 그러게. 할머니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할머니는 물과 단무지를 가져오며 살며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저녁은 먹었니?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간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아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럼 치킨만 주면 안 되겠소? 밥도 푸짐하게 주고, 국도 끓이고, 콜라도 주고. 가난한 노부부는 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닭이 튀겨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형아, 냄새 맡아봐. 너무 좋은 냄새야. 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3년 전 겨울, 형제의 부모님은 공사장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그날 점심을 가져다 주러 공사장에 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10살이었던 형과 6살이었던 동생은 갑자기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떠넘기려 했고 결국 70대의 외할머니가 두 아이를 맡았습니다. 외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면 10,000원에서 20,000원. 그 돈으로 셋이 살았습니다. 형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막았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한다. 내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셨어. 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2시간,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 학원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형아, 나 치킨 먹고 싶어. 친구들은 자주 먹는데. 형은 그날부터 신문 배달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학용품도 사지 않고 오직 동생에게 치킨을 사주기 위해 그렇게 모은 돈이 5,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치킨 먹자. 형이 약속할게.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치킨집이 즐비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5,000원으로 치킨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못 먹는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그렇게 걷다가 마지막 골목 끝에서 행복치킨을 발견했습니다. 20분 후 할아버지가 황금빛 치킨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기다렸지?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치킨이다. 와, 대박이다, 형아. 할머니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콜라까지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먹어. 치킨만 먹으면 배 아플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저희가 돈이. 아이고, 서비스야. 맛있게 먹어.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아,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우리 준호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준호가 하늘에서 저 아이들을 보내준 것 같소. 30분 후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형이 계산하려고 5천 원을 꺼내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돈 받을 수 없어. 네.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지가 쏘는 거야.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무슨 약속이요? 나중에 크면 힘든 사람 도와주는 멋진 사람 되어라. 알았지? 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할머니는 사탕 봉지를 꺼내 아이들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추운데 조심해서 가. 또 놀러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은 저 아이들 뿐이었네요. 그래도 오늘은 행복했소.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요. 그날 밤 노부부는 밀린 월세 걱정도 잠시 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동생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너 혼자 왔니? 형은? 형아는 신문 배달하러 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동생이 꽃을 내밀었습니다. 길가에서 꺾어온 듯한 들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도 반가워하며 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강민이 혼자 왔어? 위험한데. 괜찮아요. 형아한테 배운 길이라 잘 알아요. 할머니는 동생을 안아주고 간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머리를 보니 너무 길게 자라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머리가 너무 길구나. 불편하지 않니? 괜찮아요. 미용실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할머니께 말씀드리기가.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랑 미용실 갈까? 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낼 거니까 걱정 마. 우리 강민이 멋있게 만들어줘야지. 할아버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단골 미용실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 머리 좀 예쁘게 잘라주세요. 미용사 최영미 씨는 할아버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어렵다면서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수는. 이런 좋은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최영미 씨는 정성껏 동생의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거울을 본 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나 멋있다. 진짜 멋있는걸. 우리 왕자님 같아요. 동생은 거울을 보며 계속 웃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미용실을 나오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민아, 형한테는 비밀로 할까? 네,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줄래요. 그날 이후로 동생은 주말마다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간식을 주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숙제도 함께 봐주고 가끔 용돈도 쥐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여전했고 가게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동생과 함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혁이 강민이, 어서 와. 형 준혁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신문 배달해서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장사가 안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돼서 할아버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다시 준혁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공부하는 데 써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대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안부 여쭤보래요. 꼭 한번 찾아뵙고 싶으시대요. 그래, 우리도 한번 만나 뵙고 싶구나. 다음 주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70대 중반의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외할머니는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우리도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요즘 준혁이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강민이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입니다. 4명의 노인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1년 후 2022년 겨울 준혁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여전히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동생과 외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찾아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묻혔습니다. 다시 본사 대표 이메일을 찾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볼펜으로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 행복치킨을 이용한 고객입니다. 1년 전 저는 동생과 단돈 5천 원을 들고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와 사는 저희는 평소에 치킨을 먹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어 해서 몇 달간 신문 배달로 번 돈을 모았습니다. 5천 원으로는 치킨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만난 박만수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천사였습니다. 5천 원을 받지도 않으시고 제일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밥과 국, 콜라까지 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크면 힘든 사람 도와주는 멋진 사람 되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생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혼자서도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동생 머리까지 잘라주셨고 주말마다 저희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힘드십니다. 가게 문을 닫을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부디 행복치킨이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들입니다. 저는 꼭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12월 익명의 고등학생 올림. 준혁이는 이 편지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본사 일주일 후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 지원팀 차장 이수진 씨는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광고와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손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성껏 쓴 볼펜 필체. 뭐지?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고객 지원팀 전체가 편지를 돌려 읽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대단한데요? 본부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편지는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다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3일 후 대표이사는 직접 연남동 행복치킨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대표 강민수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표님이 왜? 이 편지 때문입니다. 대표는 준혁이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이런.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신 것, 바로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리신 월세 전액을 본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가맹비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영 지원금 1천만 원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와 강민이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요? 아이들과 먼저 상의해 보시죠. 그리고 아이들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와 강민이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편지를 보냈구나. 할아버지,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는 준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한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 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예요. 일주일 후, 본사는 공식 SNS 계정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쓴 편지 내용과 함께 행복치킨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첫날 1만 공유, 이튿날 10만 공유, 사흘째는 100만 공유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게가 있다니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모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날 주문 50건, 이튿날 100건, 사흘째는 200건이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죠? 우리 둘이서 감당이 안 돼요.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소. 본사는 즉시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지원했습니다. 배달 시스템도 개선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자 1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응원합니다. 혹시 그 형제가 다시 오면 실컷 먹일 수 있게 미리 결제합니다. 마이너스 2 아들의 엄마 올림. 할아버지는 그 쪽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우리 아이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 때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일주일 만에 봉투가 50개 넘게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봉투를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소?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세상에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단 준혁이와 강민이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제주도에서까지 택배로라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본사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었고 할아버지의 레시피로 만든 치킨을 전국으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행복치킨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2023년 봄, 가게는 완전히 새단장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깨끗한 LED 간판으로, 오래된 테이블은 새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밀렸던 월세를 모두 갚았고 평생 처음으로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준혁이, 강민이 학비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준혁이와 강민이를 위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저축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대학 갈 때 쓸 수 있게. 한편 준혁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강민이도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우리 강민이 최고다. 할머니는 상장을 받은 강민이를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5천 원으로 시작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세상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치킨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